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지금 지난 시장이 계속해서 급락이 좀 나왔던 상황에서 지난주 방송을 했을 때가 시점으로 보면은 여기입니다. 우리 이 자리였죠, 이 자리. 관통형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패턴은 관통형이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관통형이 맞는데 이 관통형 흐름을 완성하지 못하고 추가 하락했죠. 추가 하락을 하면서 되게 시장이 좀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걱정이 크실 텐데 오늘도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장 흐름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적절하게 매도 의견을 드리지 못한 점,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제가 제 사견을 방송에서 그냥 거침없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틀릴 때 있고 맞을 때 있고 합니다. 틀리게 되면은 그 틀린 포지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현재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시장을 피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추가 하락이 일단 주간으로 더 추가 하락이 만들어져서요. 일단 여기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레벨이 여기였고 지난주가 이제 2070선 레벨이었고 금주에 더 떨어져가지고 1960대까지 내려왔었죠. 60포인트대까지 내려와서 이제 월요일이죠. 그저께 저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저점을 하나 이렇게 찍고 오늘 미국 시장이 급등과 함께 급반등 시작을 했는데 고스란히 상승폭을 뱉어내버렸습니다. 이 흐름을 쭉 한번 좀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미국 시장 흐름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어제 미국 마감입니다. 자, 이 미국 시장을 제가 조금 길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과 함께 지금 시장의 뷰를 쭉 같이 한번 체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미국 나스닥 지수인데요. 지금 미국 시장은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였고, 구경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경제보다는 신경제 모멘텀들, 즉, 현재 과거의 산업재라든지 이런 올드 이코노미가 아니라 뉴 이코노미 쪽으로 시장이 완전히 붙었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가장 핵심 지수도 사실은 나스닥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이번 하락을 통해서도 이런 어떤 1차적인 채널 이탈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밑에 지나가는 선이 200일선이고요. 이게 미국 시장 지수니까 잠깐 한번 보시죠. 여기 200일선이고 여기에 이제 120선 그리고 여기가 60선 20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장의 정배열 상태를 유지한 상태, 정배열 구조에서 뚝 떨어졌죠, 이렇게. 그렇죠? 보통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좀 놓고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큰 하락은요, 메이저들이 준비를 하고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큰 폭의 하락을 했을 때를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은 여기 정도 볼 수 있겠죠, 여기. 이 자리 같은 경우에 이만큼 떨어질 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 매물들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소화가 되죠. 그러면서 정배열 상태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역배열로 들어갔죠. 이렇게 하락적으로. 그죠? 그러면서 큰 폭의 하락이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하락이 느닷없이 나왔죠, 느닷없이. 보시다시피 위쪽으로 뾰족하게 올라가다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뾰족하게 랠리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잖아요. 뾰족하게. 여기 비슷한 자리가 어딥니까?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그죠? 이런 자리. 이렇게 잘 달려가다가 뚝 떨어지는 비슷합니다. 이게 2018년도 1월 달 정도인데요. 저기를 한번 돌아가서 보죠. 사실 미국 시장은 항상 완전하게 커플링이 되지 않더라도 참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죠. 이 당시에 미증시의 하락폭은 지금만큼 크진 않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점까지가 12%대 정도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번 수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1.6%. 이번에 16%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최대치까지 이번에 나온 겁니다. 여기가 12%고요. 거의 한 12% 정도에서 잡혔었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 급락이 대략적으로 한 15%까지 최대치로 나온 거고요. 이건 2단계죠. 한 방, 두 방 맞았죠. 여기까지가 대충 한 11%고 여기 이 고점에서 이 자리까지도 16%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시장이 이게 나스닥 기준인데요. 이번에 미증시가 이렇게 느닷없는 급락으로 엊그저께 저점 지난 그 주 후반 저점 금요일 날 하락이 멈춘 시점 저점까지 미증시의 낙폭이 여기까지 16%까지 나왔으니까 뭐 거의 변동성은 최대치까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 미국 시장이 4% 급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 급락이 아니라 진정을 시켜준 거고 이 진정이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시장이 하락한 포인트, 우리나라까지 같이 하락한 포인트가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잖아요. FED 쪽에서 이거 하나 그리고 거기에 또 뭐 추가적으로 더 보탠다라면은 샌더스의 이거는 뭐 예전에 제가 잠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언급드렸던 부분인데 근데 저는 이건 뭐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히려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가 될 경우에는 트럼프 재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분석이 더 많기 때문에 뭐 샌더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거의 사회주의성이 상당히 색채가 강하고 뭐 미국의 IT 대기업들 해체론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당선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랑 금리 미국 유동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이제 연준이 긴급 회담을 열어서 다시 금리를 내릴 수 있음을 시사를 했죠. 지금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 3월 19일까지 18, 19일이죠. 18, 19일 맞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반영이 되는데 18일부터 19일이니까 우리는 목요일 날 확인될 거란 말이에요. 이 금리 선물 시장에서 100%입니다. 0.25%, 25bp 인하 확률을 지금 100% 반영을 하고 있어요. 50bp 가능성도 현재 약 70%까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50bp는 그런 정도까지 반영을 하고 있어서 다시 또 유동성입니다. 다시 또 유동성이다. 그러면은 1월 달에 FED에서 언급했던 4차 양적 완화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그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그 레포 시장의 유동성 축소, 공급을 이제 멈추고 이제 추가 유동성 공급 안 하겠다 했던 것도 일단은 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추가 양적 완화까지 나온다면은 시장은 또 유동성입니다. 계속 풍선에다 바람을 계속 집어넣는 게 되겠죠. 나중에 언젠가 터지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이걸 확인했으니까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시장도 떨어진 이유가 여러분 코로나19 공포감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생각인데 이 코로나19가 뭐 우리나라 요즘 실질적으로 그런 분석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한국의 질병 관리는 최상이었다. 최고의 대응이었다. 하지만 국내를 포함한 증시에는 최악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잘했다 못했다를 논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질병 관리는 우리나라만큼 할 수 있는 유럽,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다 한국처럼 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시스템적으로도 그 정도까지 못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더군다나 신천지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뭐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엄청난 많은 신도들이 좁은 공간 안에서 지문 인식을 통해서 모두가 같은 곳을 계속 터치를 하면서 그죠? 그리고 막 복창을 하고 이 환경이 어마어마한 확진자 수의 증가가 글로벌 확진자 수를 급증시킨 거죠. 그러면서 공포감이 증폭이 됐고 근데 결과적으로 한국만큼의 데이터가 없었죠. 중국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중국 데이터는 좀 신뢰감이 약했고 오히려 한국에서 데이터가 나오면서 뭐 독감성 맞네. 치사율도 0.7%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0.7%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거의 폐쇄해가지고 의료 마비가 됐던 우한 쪽에서의 5%가 아니라 우한 이외에 중국 0.6%대인가 나올 거예요. 우한 이외에. 그럼 우리나라도 0.7%대고 그 치사 사망자 역시 모두 70대, 80대가 다수이고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었다라는 거. 그리고 80% 이상이 경증이고 뭐 이런 모든 데이터가 메르스가 치사율이 10%였고 그죠?
20%였고 사망률이 확진자 사망률이 20%까지 갔었고 엄청 무서웠죠 메르스는. 그리고 사스가 10%까지 나왔어요. 사스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이제 인플루엔자지만 이제 신종플루, 그죠? 신종플루가 국내 확진자 수가 뭐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수만 명이 나왔고요. 뭐 여러분들 주변에도 신종플루 뭐 걸리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이제 타미플루가 나오면서 그냥 독감 새로운 그냥 인플루엔자 독감 정도로 지금도 신종플루라는 이름은 사용이 되잖아요. 앞으로도 코로나19, 코비드19는 사용이 계속 될 거예요. 그죠? 소멸하는 게 아니니까 바이러스가. 치료가,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하나의 일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과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감은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공포감은 지나간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그로 인해서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은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그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되게 재밌는 현상이 지난 주말에 오늘 시장보다는 이 의견 제 생각을 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중국의 제조 PMI 이거 아주 재밌게 나왔어요, 여러분. 재밌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35가 나왔습니다. 35.7이 났나? 35대가 나왔어요. 이게 언제냐면 2008년도 수치예요. 금융위기 수치가 나와버렸어요. 이런 숫자를 PMI를 이런 숫자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중국 PMI가 35%가 3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제 미국 PMI가 50.1이 나왔어요. 되게 괜찮게 나온 걸로 보이죠. 50.1이면 아슬아슬한 거였어요. 예비치보다는 당연히 낮았고.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은 조금씩들 당연히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1분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더 부진할 것이고. 유동성 효과, 중국에서도 유동성 부양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일단 구두 개입으로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거예요. 그 집행 시점이 언제가 될까요? 본격적인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언제예요? 2분기입니다. 그죠? 그럼 1분기의 지표 같은 것들은 아직 좀 부진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진한 지표를 막아주는 게 뭐냐? 유동성이다라는 건 시장이 이미 인지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인 그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는 제한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도 지금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데이터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되고 있죠. 걸리면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스페인 독감처럼 막 어마어마한 무서운 질병으로 대전염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대전염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팬데믹 단계로 갈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치사율 0.7에서 0.6%, 경증 환자율 80%, 정상적인 의료 체제 하에서는 확진자의 어느 정도의 통제만 이루어진다면은 경증자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내지는 뭐 합병증으로의 전이 관리만 해주고 어느 정도 증상 완화만 관리해 준다면은 지금 이 1% 미만의 사망률, 치사율이 더 높아지지 않는다면 저는 한 신종플루 같은 정도의 어떤 질병, 계절성 질병으로 가는 단계 내지는 현재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거를 시장에서도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급락은 저는 지난주 후반대가 피크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옮겨가 봐야죠. 코로나19 이상의 뭔가 이외의 다른 문제가 과연 더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거죠.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감,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은 지금 유동성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땠느냐? 저는 그 이전에 어땠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그 이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 OECD, 경기 선행지수. 경기 선행지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27개월 만이고요. 종합, 즉 전 세계 OECD 경기 선행지수도 회복세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수출. 우리나라 수출이 아주 중요하죠. 수출 회복세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시점 전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이렇게 OECD 한국 지수, OECD 종합 지수까지 경기 선행 지수가 회복세에 있었고 수출 개선세에 있었고, 그죠? 반도체 우리나라 경기 아주 중요한 주식시장에도 아주 중요한 반도체 가격 반등세, 그죠? 반등세 있었습니다. 2017년 이후부터 계속 하락세에 있다가 반도체 가격 상승 쪽으로 터닝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하반기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컸죠.
반도체 쪽. 자동차 판매 회복 기조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저 상황이 어땠느냐 되게 중요하죠. 왜? 코로나19는 돌발 상황이니까. 그럼 이 돌발 상황을 이겨내는 과정은 결국은 유동성 공급이다. 그럼 유동성 공급은 미국에서 돈을 퍼부고 다시 또 퍼부어 주겠다. 중국은 이미 퍼붓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재정 정책 먼저, 그러니까 이 재정 정책 먼저 시행하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추경 쪽에서 1차적으로 투입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미국과 함께 스프레드가 이제 정상 스프레드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내려도 미국이 먼저 내려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후행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단계가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큰 위험 내지는 충격을 볼 거라고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인 공포 내지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의 계좌 데미지가 경증이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죠? 계좌가 중증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좌 중증되는 경우는 신용. 그죠? 예, 신용거래 하신 분들은 지금 아주 무시무시하시겠죠, 아마 상황이. 이런 건 평소에 제가 항상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본 가지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계셨다면 이번에 주식들 많이 빠져도 한 20% 아닙니까? 시장 지수가 10여 % 빠졌으니까 종목들이 아마 한 20% 정도 추가 하락이고, 시장 반등이 저는 일단 이 정도까지는 나온다고 봐요. 여기 정도까지는. 상식적으로. 왜냐, 이게 상승 추세 안에 있었고요. 시장이 하락 추세에 있다, 여기는 하락 추세에 있다가 추가 하락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약세 하락 추세에 있다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더 빠졌잖아요. 여기랑 차이 구분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새로운 기능을 좀 써서.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자, 여기 역배열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단계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뭐야, 이거 아니다. 하던 갑시다. 자, 여기 이렇게 떨어져서, 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또 여기 이렇게 수렴하다가 역배열 상태에 또 계단. 그래서 계단식으로 뚝뚝뚝 떨어졌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구조가 그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구조는 보시다시피 턴어라운드 시점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수렴. 위로 가다가 이렇게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 구조 하에서의 반등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됩니다. 수렴점이 어디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수렴점 여기입니다. 업사이드, 여기 다운사이드, 여기 수렴점. 제가 이런 그림들 그리는 거 얼추 비슷하게 맞아가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1차 반등 나왔지만 바로 못 간다. 한번 쉬어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린 그대로 나왔죠. 이번 이 하락은 제가 예상을 못했어요. 이거 너무나 예기치 않은 상황이라서. 근데 이 예기치 않은 상황은 결국은 되돌림을 주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1분기는 실적 지표 같은 것들이 좌우간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반영을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그걸 확인하고 2분기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나타나는 재차 수렴이에요. 수렴. 그 수렴점이 2100에서 한 2150 내지는 2050에서 2200 이 정도까지 당분간은 좀 가지 않을까. 이게 제가 생각해 4월 여러분 한 15일 정도부터 실적들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3월 초죠. 4월 중순 정도까지가 아마 이 웨이브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하단이죠. 하단. 지금은 시장 지수가 중요하니까 종목보다 지수에 대한 흐름이나 이 상황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랑 종목들 위주로 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 잠깐 말씀드리면요. 수급은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개인들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분명히 다른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파는 게 먼저일까요? 개인이 사는 게 먼저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이 막 던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매수로 잡히는 걸까요? 개인이 많이 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걸까요? 말장난 같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저는 후자라고 봐요.
후자가를 그렇게 얘기한 게 맞나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 고객예탁금과 그리고 MMF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다시 한번 확인만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수치를 보시면은요, MMF는 직접적으로 주식으로 당장 진입되는 자금은 아닌데, MMF는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사를 통해서 움직이는 자금이기 때문에 증시 주변 자금으로 저는 봅니다. 다 들어오진 않지만, 근데 이 MMF가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110조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140조대까지 MMF 자금이 지금 늘어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일 우측에 여기 지금 MMF 자금이죠. MMF가 돈이 이만큼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고객예탁금입니다. 고객예탁금 역시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탁금 좀 보시면은 지금 예탁금이 이것도 작년 연말 기준 한 7조 원 정도 더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요게 지금 31조 정도 되는데요. 고객예탁금이 요렇게만 내려가더라도 올해 이게 지금 작년 연말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보시다시피 25조대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31조, 32조 이렇게 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증시 주변으로 분명히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들 자금이고, 이 개인들이 지금 주식을 어디로 들어가느냐? 삼성전자 제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이 강하구나라고 보는 이유가, 강남에서 부동산 하던 큰 자금들, 즉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스마트머니성 자금들은 잡주들보다는 떨어지면 무조건 우량주 잡는다, 이 주의이기 때문에, 그죠? 강남 아파트로 돈 버는 사람들,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그대로 장기적으로 누렸던 그 자금의 성격은 우선 강남 아파트부터 사고, 이 주의잖아요. 삼성전자가 뭐 상징적인 타워팰리스인 겁니다. 옛날 타워팰리스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옛날 사람 같네요. 강남 그 아크로 타워 같은 거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사는 것처럼 삼성전자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매도를 저는 벌벌 떨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 오른 거 보면 삼성전자 언제든지 외국인 매수할 수 있는 기반은 된다고 봅니다. 마이크론도 저 정도 올라갔고 애플이 저 정도 올라가줬다면 외국인은 매수가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기관과 외국인 개인이 함께 움직이는 시장을 뭐 한 10여 년 만에 다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니까요. 뭐 개인 매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자. 이건 시장에서 주식 시장 안에 없던 자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기존의 개인들이 현금 가지고 있다가 막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 바깥에 있던 돈이 들어온 거다. 그리고 그 자금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들어오고 있다. 쉽게 털려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개인들 털어내가지고 급락 만들지 않을까, 이런 좀 스토리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너무 공포감을 가지기보다는 코로나19 그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 이게 이제 어떤 과정으로 수습되느냐, 결과는 유동성이었고 그 유동성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종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떨어진 종목 시장지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2100대 정도까지는 시간을 조금 두고 보면서 여러분들 종목은 그때 가서 조율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잘 가지고 계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한 급락 반등과 방향 모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생각보다 약한 반등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등 2100에서 2150 정도 구간까지는 자연스러운 기술 반등이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루 만에 급반등 아니라고 해서 실망할 거 없습니다. 이 정도 충격이면 반등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정도로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고요. 신경제 종목군들의 성장과 국영제 주식들, 즉 저 PBR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추경이나 중국의 SOC 투자와 연동이 되는 국영제 관련한 산업재 주식들도 너무 싼데 이번에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거기서 약간씩 순환매가 있을 테니까 뭐 그건 그냥 뭐 시속 게임 정도라고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도주는 신경제 성장주입니다. 4차 산업은 시대의 흐름이고 뭐 SOC 투자 같은 것은 부양적인 단기 스탠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전히 주도주는 IT 기반하는 신경제 섹터가 주도한다라는 생각은 뭐 크게 바꾸실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어렵고 힘든 장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이 개인 위생 관리하시면서 이겨내시듯이 주식시장 계좌 투매하지 마시고 멘탈 유지 잘 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